당신 아버지가 갱도 출입문을 닫았습니다. 박철수 씨가 아직 안에 있는데도 말이에요. 정희는 마치 머리를 둔기로 맞은 것 같았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에요.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정희가 절규하며 소리쳤다. 오늘 영상 보시기 전에 무료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오늘 하루 감사한 일 댓글로 적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께 건강한 하루가 찾아갈 겁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강원도 태백의 아침은 언제나 차가운 바람으로 시작됩니다. 산자락을 따라 흘러내리는 안개 사이로 작은 시골 학교의 붉은 벽돌 건물이 모습을 드러내죠. 이곳에서 35세 교사 윤정희는 벌써 10년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정희는 교실 창문을 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신선한 공기가 폐속까지 스며들지만 마음 한켠의 무거움은 여전히 가라앉지 않았죠. 아이들이 등교하기 전 조용한 이 시간이 정희에겐 가장 힘든 순간입니다. 혼자 있으면 자꾸만 떠오르는 기억들 때문이에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온 민수의 밝은 인사에 정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교실을 가득 채우자 그제야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졌죠. 정희는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만큼은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마을의 역사에 대해 배워볼 거예요. 태백이 어떻게 석탄의 고장이 되었는지 말이에요. 정희가 칠판에 글씨를 써내려가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아버지 윤태식의 이야기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되었거든요. 5년 전 그 일 이후로 정희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의도적으로 피해왔습니다. 아이들은 열심히 손을 들며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선생님, 광부 아저씨들은 땅 밑에서 무섭지 않아요? 석탄은 어떻게 생겼어요? 우리 할아버지도 광부였는데 왜 지금은 일을 안 해요? 마지막 질문에 정희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광산이 문을 닫고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남은 이들마저 다른 일을 찾아야 했던 현실을 어떻게 아이들에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거든요. 그건 시대가 변했기 때문이야. 하지만 광부 할아버지들이 우리 마을을 위해 열심히 일하신 마음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정희는 아이들의 순수한 눈빛을 바라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아이들에게는 희망찬 미래를 보여주고 싶었지만 정희 자신도 앞날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수업이 끝나고 저녁 무렵 정희는 어머니와 함께 소박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김치찌개와 보리밥 그리고 나물 몇 가지가 전부인 상에서도 두 모녀는 조용히 숟가락을 들었죠. 정희야, 서울에서 온 편지 또 왔더라.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또요? 이번엔 뭐래요? 교육청에서 도시로 발령 내라는 이야기야. 내 실력이면 충분히 서울 학교에서도 잘할 수 있다고 하더라.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여기가 좋아요. 이 아이들과 함께 있고 싶어요. 어머니는 딸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정희야, 사람이란 게 안 돌아오면 그냥 간 거야. 그만 잊어. 정희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잊으라니. 나는 아직도 아버지의 발자국 소리를 기억하는데. 아버지는 매일 새벽 5시면 일어나 현관문을 나서곤 했습니다. 묵직한 작업화가 마룻바닥을 두드리는 소리, 문고리를 돌리는 소리, 그리고 정희야, 아빠 다녀올게라며 작게 속삭이던 목소리까지 모든 게 생생히 기억납니다. 그런데 엄마는 정말 괜찮으세요? 아버지 생각 안 나세요? 어머니는 잠시 젓가락질을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쓸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나도 사람이니까 그립긴 하지. 하지만 살아있는 사람들이 더 중요해. 내가 더 중요하고.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5년간 남편의 부재를 견뎌온 여인의 무게가 느껴졌죠. 정희는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밤마다 빈자리를 바라보며 혼자 눈물을 흘렸을 어머니의 마음을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나 봐요.
아니야. 내가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건 당연한 거야. 다만 그 그리움이 너를 올가매지 않았으면 해.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면서도 정희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맞을까요? 정말 아버지를 잊고 살아야 하는 걸까요?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왜 사라졌는지, 정말 사고를 당한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건지 너무나 궁금했거든요. 밤이 깊어질수록 정희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태백산의 검은 실루엣이 거대한 벽처럼 느껴졌죠. 저 산 어딘가에 아버지의 흔적이 남아있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영영 돌아오지 않을 사람이 된 걸까요? 정희는 창가에 서서 별이 총총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아버지는 언제나 말했죠. 정희야, 별은 멀리 있어도 우리를 지켜보고 있단다. 지금도 아버지가 어딘가에서 정희를 바라보고 있을까요? 평온해 보이는 마을의 일상 속에서도 정희의 삶에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공허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공허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깊어져만 갔죠. 며칠 뒤 아침, 정희는 평소와 다름없이 학교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이른 시간이라 마을길은 조용했죠. 그런데 학교 앞에 낯선 차 한 대가 서 있는 게 눈에 띄었습니다. 서울 번호판을 단 소형차였어요. 누구지? 정희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교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아, 정희 선생님 오셨네요. 교장 선생님이 반갑게 인사하며 두 사람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내려오신 연구원분들이에요. 지질학 연구차 태백에 오셨다고 하네요. 키가 큰 남자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도윤입니다. 지질학과 박사과정이고요. 이어서 단발머리의 여성이 밝은 미소로 말했죠. 박소연이에요. 같은 과 박사과정입니다. 태백산 일대의 지질 구조를 연구하고 있어요. 저는 윤정희입니다. 이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실은 이 지역의 옛 광산 자료가 필요해서요. 혹시 학교에 보관된 자료나 마을 어르신들의 증언을 들을 수 있을까 해서 왔습니다. 정희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광산 이야기라니 아버지와 관련된 얘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떤 자료를 찾고 계세요? 소연이 가방에서 지도를 꺼내며 설명했습니다. 이 북은 갱도들의 정확한 위치와 구조를 파악하려고 해요. 최근 집안 침하 현상이 자주 일어나서 안전성 검토가 필요하거든요. 정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두 사람에게서 좋은 느낌이 들었어요. 진실한 눈빛이 느껴졌거든요. 자료는 우리 학교 도서관에 조금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아는 분 중에 오랫동안 광부로 일하신 분들이 계세요. 도윤과 소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그분들을 만날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할 것 같아요. 다만 정희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은 광산 얘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세요. 힘들었던 기억들이 많아서요. 소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 이해해요. 조심스럽게 접근하겠습니다. 며칠 뒤 세 사람은 함께 태백산 중턱의 옛갱도 터를 찾아갔습니다. 봄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지만 폐광된 지 오래된 그곳은 어딘지 을씨년스러웠어요. 녹슨 철문들과 무너진 건물들이 세월의 무게를 보여주고 있었죠. 여기가 아버지가 일하시던 곳이에요. 정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5년 전까지도 가끔 이곳에 오셔서 옛 동료들과 이야기하곤 하셨거든요. 도윤이 주변을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집안이 많이 약해졌네요. 여기서 작업하는 게 위험했을 것 같아요. 소연은 측정기구를 꺼내 토양을 검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정희의 시선이 무너진 돌더미 한쪽에 머물렀어요. 뭔가 하얀 종이 조각 같은 게 보였거든요. 저기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세 사람은 조심스럽게 돌더미에 다가갔습니다. 소연이 장갑을 끼고 돌들을 조심스럽게 치워내자 낡고 찢어진 편지 한 장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편지네요. 도윤이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희는 편지를 받아들며 봉투를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수신인 이름을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봉투에 적힌 이름은 다름 아닌 어머니의 이름이었거든요. 이상해. 왜 어머니 이름이?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쳐든 정희는 글씨를 보는 순간 더욱 놀랐습니다. 분명히 아버지의 글씨체였거든요. 하지만 편지 내용은 정희가 알던 아버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내가 숨긴 죄가 언젠가 너희를 무너뜨릴까 두렵다. 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읽어내려갔습니다. 나는 그날의 선택을 후회하고 있다. 하지만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였다고 스스로를 위로할 뿐이다. 도윤과 소연은 조용히 정희의 곁에서 기다려 주었습니다. 정희의 얼굴에서 충격과 혼란이 교차하는 걸 볼 수 있었거든요. 아버지가 무슨 죄를 숨기셨다는 거죠? 정희의 목소리는 간신히 들릴 정도로 작아졌습니다. 편지 끝에는 낯선 남자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정희가 전혀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었죠. 이 사람이 누구지? 소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처음 보는 이름인데 왜 아버지가 다른 사람 이름을 썼을까요? 도윤이 편지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종이가 많이 낡았네요. 최소 몇 년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왜 방치되어 있었을까요? 정희는 편지를 꽉 쥐고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아버지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것들이 흔들리는 기분이었거든요. 성실하고 가족을 사랑하던 아버지가 무슨 죄를 숨겼다는 건가요? 정희 씨, 괜찮으세요? 소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정희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 편지, 혹시 조사해 볼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아버지와 어떤 관계였는지 알고 싶어요.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에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혹시 이 지역 광산 기록에서 이 이름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그 순간부터 정희의 세상은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5년 전 아버지가 사라진 이유가 단순한 사고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버지는 정말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던 걸까요? 세 사람은 침묵 속에서 태백산을 내려왔습니다. 정희의 마음속에는 수많은 질문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두려움과 동시에 진실을 알고 싶다는 강한 욕망도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편지 한 장이 정희의 평온했던 일상에 균열을 만들어낸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편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어봤지만 읽을 때마다 새로운 의문만 생겨날 뿐이었어요. 아버지의 글씨는 분명했지만 그 내용은 정희가 알던 아버지와는 전혀 달랐거든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정희는 도윤과 소연을 만나기로 한 카페로 향했습니다. 마을에서 유일한 작은 카페였는데 서울 사람들에게는 다소 소박해 보일 수도 있었지만 정희에게는 마음을 편히 할 수 있는 곳이었어요. 어젯밤 잠 못 주무셨죠? 소연이 정희의 피곤한 얼굴을 보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계속 편지 생각만 나더라고요. 정희가 가방에서 편지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다시 봐도 아버지 글씨가 맞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다른 사람 이름을 썼을까요? 도윤이 편지를 자세히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혹시 이 이름이 가명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실제로 존재했던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젯밤의 지역 광산 기록을 찾아봤어요. 소연이 노트북을 열며 설명했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할 수 있는 자료는 한정적이지만 흥미로운 걸 발견했어요. 정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뭘 찾으셨어요? 이 지역 광산에서 과거에 사고가 몇 차례 있었다는 기록이에요. 그 중에서도 소연이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7년 전에 일어난 갱도 붕괴 사건이 특히 눈에 띄어요. 도윤이 이어서 설명했습니다. 그때 한 명의 광부가 사망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사망자의 이름이 바로 편지 끝에 적힌 그 이름이에요. 정희는 숨이 막히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록상으로는 그래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소연이 다른 페이지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사고 당시 함께 작업했던 다른 광부들의 증언이 서로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은 혼자 작업하다 사고를 당했다고 하고 또 다른 사람은 여러 명이 함께 있었다고 해요. 정희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그 사고와 관련이 있다는 건가요? 확실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도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명단에 정희 씨 아버지 이름도 있어요. 정희는 편지를 다시 펼쳐들었습니다. 내가 숨긴 죄가 언젠가 너희를 무너뜨릴까 두렵다. 이 말이 그 사고와 관련된 거닐까요? 정희 씨. 소연이 정희의 손을 살짝 잡으며 말했습니다. 혹시 부담스러우시면 여기서 그만두셔도 돼요. 이런 일들이 항상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알고 싶어요. 아버지가 왜 사라지셨는지, 정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더 이상 모른 채로 살 수는 없어요. 도윤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좀 더 자세히 조사해 볼까요? 당시 사고 현장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을 찾아서 이야기를 들어보는 거죠. 그런데 그분들이 말씀해 주실까요? 정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어제 어머니한테 편지 얘기를 했는데 아예 대답도 안 하시더라고요. 소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께서 뭔가 알고 계실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말씀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으실 거예요. 정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의 반응이 너무나 이상했거든요. 편지를 보여드렸을 때 어머니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지는 걸 놓치지 않았어요. 분명히 뭔가 알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일단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 볼까요? 도윤이 제안했습니다. 마을에서 오래 사신 분들께 자연스럽게 물어보는 거죠. 7년 전 그 사고에 대해서 말이에요. 정희는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김할아버지라고 우리 학교 앞에서 과일 가게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예전에 광산에서 일하셨거든요. 그분께 물어볼까요? 좋은 생각이에요. 소연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김할아버지의 과일 가게로 향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정희를 보자마자 반갑게 인사해 주셨어요. 아이고, 우리 정희 선생님, 어서 와. 이분들은 누구신가? 서울에서 오신 연구원분들이에요. 할아버지, 혹시 7년 전에 있었던 갱도 사고 기억하세요? 김할아버지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습니다. 그 일 왜 갑자기 묻는 거야? 정희는 조심스럽게 편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할아버지는 편지를 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셨어요. 이 이름, 박철수 말이지? 할아버지가 편지 끝에 적힌 이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 친구 참 안 됐어. 갱도에서 사고로 죽었거든. 혹시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할아버지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말하기 어려운 일이야. 죽은 사람 일은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니거든. 정희는 답답했지만 더 이상 묻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반응에서 뭔가 숨겨진 이야기가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과일 가게를 나오면서 소연이 말했습니다. 다들 뭔가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말씀을 안 하시네요. 그만큼 민감한 일이라는 뜻이겠죠. 도윤이 대답했습니다. 정희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무언가를 숨기고 계셨다면 그 진실을 꼭 알아내겠어. 편지 한 장으로 시작된 의문이 점점 더 큰 수수께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희는 그 수수께끼의 중심에 아버지가 있다는 걸 점점 더 확신하게 되었어요. 그날 저녁 정희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더 이상 어머니의 침묵 뒤에 숨은 진실을 모른 척할 수 없었거든요. 어머니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계셨는데 평소보다 어딘지 긴장한 모습이었어요. 엄마. 정희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응, 정희야. 밥 곧 될 거야. 좀만 기다려. 어머니는 여전히 정희를 바라보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피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였죠. 정희는 가방에서 편지를 꺼내 어머니 앞에 조심스럽게 내밀었습니다. 엄마, 이거 봐주세요.
어머니는 편지를 보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국자를 떨어뜨렸습니다. 쨍그랑하는 소리가 조용한 부엌에 울려 퍼졌죠. 이게 어디서 나온 거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백산갱도 근처에서 찾았어요. 아버지가 쓰신 편지 맞죠? 어머니는 편지에 눈길조차 주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엄마,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아버지가 뭘 숨긴 거예요? 박철수라는 사람은 또 누구고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 이름을 어디서 들었어? 편지에 적혀 있잖아요. 엄마도 이 사람 아시는 거죠? 어머니는 한동안 말없이 서 있더니 털썩 주저앉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희야, 그건 내가 알 필요 없는 일이야. 왜요? 제 아버지 일인데 왜 몰라도 되는 거예요? 우리 집안을 지키려던 선택이었을 뿐이야.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내 아버지는 가족을 위해서 한 일이었어. 정희는 분노와 답답함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도대체 뭘 하신 건데요? 왜 이렇게 숨기기만 하세요? 정희야. 어머니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떤 진실은 모르는 게 나아. 내가 아버지를 좋은 사람으로 기억하고 살면 되는 거 아니야? 좋은 사람이면 왜 이런 편지를 썼겠어요? 죄를 숨겼다고 가족을 무너뜨릴까 두렵다고 썼잖아요. 어머니는 고개를 푹 떨구고 말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정희의 마음도 아팠지만 동시에 더욱 답답했어요. 왜 모든 어른들이 진실을 숨기려고만 할까요? 엄마가 말씀 안 하시면 제가 직접 알아낼 거예요. 정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희야, 제발.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냥 놔둬. 아버지도 그걸 원하실 거야. 정희는 더 이상 어머니와 이야기하는 게 무의미하다고 느꼈습니다. 편지를 다시 가방에 넣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죠. 다음 날 정희는 도윤과 소연에게 어머니와의 대화 내용을 털어놨습니다. 두 사람은 진지하게 들어주었어요. 어머니께서도 많이 힘드실 거예요. 소연이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정희 씨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해요. 도윤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조사해 봐야겠어요. 박철수 씨가 사망한 사고에 대해서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요? 다들 말을 안 하시는데. 다른 방법이 있어요. 도윤이 노트북을 열며 설명했습니다. 당시 신문 기사나 공식 기록을 찾아보는 거죠. 인터넷에 없는 자료라면 도서관이나 관공서에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조사가 시작되자 마을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정희가 아버지의 과거를 캐고 다닌다는 이야기였어요. 며칠 뒤 정희는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창밖으로 마을 어르신 몇 분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나오는데 김할아버지가 정희를 불러 세웠어요. 정희야, 잠깐만. 네, 할아버지. 그 일 그만둬.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엄숙했습니다. 괜히 파헤치지 마라.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정희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할아버지, 제 아버지 일인데요. 바로 그래서 하는 말이야. 내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그만둬. 어떤 진실은 묻어두는 게 나아. 김할아버지뿐만 아니었습니다. 마을의 다른 어르신들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어요. 심지어 어떤 분은 정희를 보면 고개를 돌려버리기도 했습니다. 왜 다들 이러는 거죠? 정희가 도윤과 소연에게 하소연했습니다. 마치 제가 나쁜 일을 하는 것처럼 대하세요. 소연이 안쓰럽게 바라봤습니다. 작은 마을에서는 이런 일이 종종 있어요. 과거의 아픈 기억을 건드리면 사람들이 불편해하거든요. 하지만 진실을 아는 게 뭐가 잘못된 건가요? 도윤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잘못된 게 없어요. 다만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진실이 마을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날 밤 정희는 잠들기 전에 아버지의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는 환하게 웃고 계셨어요. 그런 아버지가 정말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일을 하셨을까요? 아버지,
정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정희는 마음속으로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들리지 않았죠. 며칠 뒤 정희는 우편함에서 익명의 편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편지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더 이상 캐지 마세요. 당신을 위해서입니다. 어떤 진실은 모르는 게 나아요. 정희는 편지를 보며 오히려 더욱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렇게까지 막으려 한다는 건 정말로 큰 비밀이 숨어 있다는 증거였거든요. 마을 전체가 침묵의 벽을 쌓고 있었지만 정희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진실을, 그리고 박철수라는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반드시 알아내겠다고 다짐했어요. 일주일 뒤 도윤이 정희에게 급히 연락을 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긴장되어 있었어요. 정희 씨, 만날 수 있을까요? 중요한 걸 발견했어요. 정희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좋은 소식일까? 아니면 더 충격적인 진실일까요? 세 사람은 평소처럼 카페에서 만났는데 도윤의 표정이 심각해서 정희는 더욱 불안해졌어요. 무엇을 발견하셨어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윤은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도서관과 관공서를 다니면서 당시 자료들을 찾아봤어요. 그리고 7년 전 갱도 붕괴 사고에 대한 공식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소연도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정희 씨, 이걸 보시면 많이 충격받으실 수 있어요. 괜찮아요. 알려주세요. 정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도윤은 서류를 펼치며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갱도에서 일어난 사고는 단순한 붕괴가 아니었어요. 가스 누출로 인한 폭발 위험이 있어서 긴급 대피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왜 박철수 씨만 못 나오신 거죠? 여기에 당시 목격자들의 증언이 있어요. 소연이 다른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여러 증언을 종합해보면 박철수 씨가 갱도 깊숙한 곳에서 작업하고 있었는데 대피 명령이 내려졌을 때 함께 나오지 못했다고 해요. 정희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럼 왜 도와주지 않았나요? 같이 나오면 되잖아요. 도윤이 깊은 숨을 쉬고 나서 말했습니다. 정희 씨, 여기에 충격적인 기록이 있어요. 당시 현장 책임자의 증언에 따르면 정희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갱도 출입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박철수 씨가 아직 안에 있는데도 말이에요. 정희는 마치 머리를 둔기로 맞은 것 같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기록에 따르면 윤태식 씨가 갱도가 무너지면 모두 죽는다며 출입문을 닫았다고 해요. 다른 광부들이 말렸지만 정희는 몸이 떨렸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절대로 남을 버리고 혼자 살려고 하는 분이 아니라고요. 소연이 정희의 어깨를 살짝 잡으며 위로했습니다. 정희 씨, 진정하세요. 아직 확실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 증언이 일치해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조사에서 문제가 된 건 박철수 씨를 구하려 하지 않고 문을 닫았다는 거였어요. 정희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버지가 살인자였단 말이야? 평생을 존경해온 아버지, 늘 약한 사람을 도와주고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아버지라고 믿어왔는데, 그런 아버지가 동료를 버리고 자신만 살았다는 건가요? 그럼 아버지가 사라진 것도.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죄책감 때문일 수 있어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편지에도 그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숨긴 죄 때문에 가족을 무너뜨릴까 두렵다고. 정희는 갑자기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살아온 세월들이 모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거든요. 정희 씨, 울지 마세요. 소연이 안쓰럽게 바라봤습니다. 아직 정확한 진실은 모르잖아요. 아니야. 정희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이해가 돼요. 왜 마을 사람들이 말을 안 하려고 했는지, 왜 엄마가 그렇게 숨기려고 했는지. 도윤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정희 씨, 괜찮으세요?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지 않아요. 제가 알던 아버지는 존재하지 않았던 거예요.
착각이었던 거예요.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김할아버지가 들어오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정희를 보더니 깊은 한숨을 쉬셨어요. 정희야, 결국 알아버렸구나. 정희는 눈물 범벅인 얼굴로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도 아셨죠? 아버지가 뭘 했는지. 김할아버지는 정희 옆에 앉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나도 그날 현장에 있었어. 내 아버지가 문을 닫는 걸 봤지. 왜 말려주지 않으셨어요? 말렸어. 모두 말렸지. 하지만 내 아버지는 갱도 전체가 무너지면 우리 모두 죽는다고 했어. 박철수를 구하러 들어갔다가 모두 죽을 수도 있다고. 정희는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옳았던 건가요?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없는 일이었어.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도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 아버지는 그 일로 평생 고생했지. 박철수 가족들이 원망했고 마을 사람들 시선도 곱지 않았고. 소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윤태식 씨가 사라지신 건가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견딜 수 없었겠지. 매일매일이 지옥 같았을 거야. 특히 박철수 부인이 매일 찾아와서 원망했거든. 정희는 아버지의 편지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내가 숨긴 죄가 언젠가 너희를 무너뜨릴까 두렵다. 아버지는 이 모든 걸 혼자 견뎌내고 있었던 거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의문이 생겼습니다. 아버지의 선택이 정말 옳았던 걸까요? 동료를 버리고 자신만 살아남은 게 정당화될 수 있는 일일까요? 정희의 마음속에서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실망, 이해와 원망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진실을 알고 싶었던 마음이 이제는 후회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정희는 방 안에서 혼자 울고 또 울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모든 기억들이 새롭게 해석되었거든요. 아버지가 가끔 보이던 우울한 표정, 술을 드시고 나서 하시던 중얼거림, 그리고 갑작스럽게 사라지신 그날까지 모든 것이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나쁜 사람이었을까? 정희는 계속 자문자답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어요. 아버지가 정말 그냥 자신만을 위해 동료를 버렸을까요? 새벽이 되어서야 정희는 다시 편지를 꺼내 읽어봤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자세히 한 글자 한 글자 놓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불빛에 편지를 비춰보니 종이 뒷면에 희미하게 비치는 글씨가 있는 것 같았거든요. 이게 뭐지? 정희는 편지를 뒤집어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종이가 너무 얇아서 앞면의 글씨가 뒷면으로 비치는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뒷면에도 글씨가 써져 있었어요. 시간이 오래 지나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흐려져 있었지만 전등 불빛을 비춰보니 희미하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정희는 돋보기를 가져와 더욱 자세히 읽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는 순간 다시 한번 충격에 빠졌어요. 글을 두고 나올 수밖에 없었다. 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갱도가 무너지면 함께 있던 다른 6명도 모두 죽는다. 철수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고 가스 농도가 위험 수준에 도달했다. 정희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지금까지 알고 있던 이야기와 다른 내용이었거든요. 나는 철수를 업고 나오려 했다. 하지만 철수가 갱도 기둥에 깔려 있었고 혼자서는 도저히 빼낼 수 없었다. 다른 사람들을 불러 함께 구하려 했지만 그 순간 2차 폭발 경보가 울렸다. 정희는 숨을 멈추고 계속 읽어내려갔습니다. 내 손으로 문을 닫았지만 나는 죄인이다. 철수를 혼자 두고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게 변명이 될까? 마지막에 철수가 눈을 뜨고 나를 바라봤다. 형님, 괜찮습니다. 어서 나가세요라고 말했다. 그 말이 지금도 귓가에 맴돈다. 정희는 편지를 읽으면서 눈물이 또다시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과 함께 안도감도 느껴졌어요. 철수야, 미안하다. 내가 살려고 했던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 하지만 나는 매일 너를 생각한다. 내가 더 빨리 움직였다면
내가 더 강했다면 너를 살릴 수 있었을 텐데.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희와 아내에게는 말할 수 없다. 내가 동료를 버리고 혼자 살아남았다고 생각할까봐. 하지만 진실은 철수가 우리를 살렸다는 것이다. 철수의 희생 덕분에 6명이 살았다. 그런데 왜 나만 죄인이 된 기분일까? 정희는 편지를 다 읽고 나서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아버지는 동료를 버린 게 아니라 동료를 구하려다가 실패한 거였어요. 그리고 박철수 씨는 다른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자신을 포기한 거였고요. 아버지는 비겁자가 아니라 가장이었구나. 정희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깨달음도 있었어요. 아버지가 왜 그렇게 고통스러워했는지 이제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살아남은 자의 죄책감, 동료를 구하지 못한 자책감, 그리고 세상의 오해까지. 아버지는 모든 걸 혼자 감당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희는 부은 눈으로 어머니께 다가갔습니다. 어머니는 정희의 모습을 보더니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정희야, 밤새 울었니? 눈이 왜 이래? 엄마. 정희가 편지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거 뒷면도 읽어보세요. 어머니는 편지를 받아들고 뒷면을 자세히 보시더니 순간 손으로 입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이런 내용이 있었구나.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도 몰랐어요? 응. 아버지는 그날 일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지 않으셨어. 다만 자신이 잘못했다고 죄인이라고만 계속 말씀하셨지. 정희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는 잘못하지 않으셨어요. 최선을 다하신 거예요. 어머니는 한참 동안 울고 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아버지 마음은 편치 않으셨을 거야. 철수 씨 가족들의 원망도 견뎌야 했고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감당해야 했잖아. 정희는 이제야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영웅도 아니고 악인도 아니었어요. 그냥 극한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려고 노력한 평범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엄마, 우리가 아버지를 오해하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 어머니가 눈물을 닦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뭐가 중요하겠니? 아버지는 이미. 아니에요. 정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중요해요. 아버지의 진짜 마음을, 진짜 진실을 사람들이 알아야 해요. 정희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를 변호해야 할 때였어요. 아버지가 평생 짊어지고 살았던 죄책감과 오해를 풀어드려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며칠 뒤 정희는 도윤과 소연에게 편지 뒷면의 내용을 보여줬습니다. 두 사람은 그 내용을 읽고 나서 깊은 침묵에 빠졌어요. 이런, 완전히 다른 이야기네요. 도윤이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알고 있던 건 잘못된 정보였다는 건가요? 소연이 물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는 동료를 구하려고 노력하셨어요. 하지만 혼자서는 불가능했던 거예요. 그럼 우리가 더 정확한 증거를 찾아야겠네요. 도윤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실제 현장을 다시 한번 자세히 조사해 볼까요? 세 사람은 다시 태백산의 무너진 갱도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전문적인 장비를 가져왔어요. 도윤과 소연이 지질학 연구용 탐지기와 금속 탐지기까지 준비해 온 거였죠. 7년 전 사고가 일어났던 정확한 위치는 여기일 거예요. 소연이 지도를 보며 가리켰습니다. 그곳은 갱도 입구에서 약간 떨어진 곳이었는데 아직도 무너진 돌들과 녹슨 철재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어요. 정희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버지와 박철수 씨, 그리고 다른 동료들이 목숨을 걸고 일했던 곳이었거든요. 여기서 금속 반응이 나와요. 도윤이 탐지기를 들고 한 지점을 가리켰습니다. 세 사람이 조심스럽게 돌들을 치워내자 녹슨 곡괭이와 함께 오래된 시계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정희는 그 시계를 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아버지 시계예요.
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제가 아버지 생신 때 선물로 드린 거예요. 시계는 녹이 슬어 있었지만 뒷면에 새겨진 글씨는 여전히 읽을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아버지께 정희가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그럼 아버지가 정말 여기서. 정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소연이 주변을 더 자세히 살펴보다가 또 다른 발견을 했어요. 여기 갱도 기둥이 무너진 흔적이 있어요. 그리고 소연이 손전등을 비추며 말했습니다. 여기 사람이 깔렸던 것 같은 흔적도 보여요. 도윤이 현장을 전문가의 눈으로 분석했습니다. 이 무너진 패턴을 보면 정말로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 여러 명이 들어왔다가는 위험했을 것 같네요. 2차 붕괴 위험이 너무 컸을 거예요. 정희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이곳에서 동료를 구하려고 노력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버지. 정희가 눈물을 흘리며 속삭였습니다. 이제야 이해했어요. 아버지는 최선을 다하셨던 거구나. 바로 그때였습니다. 산 아래쪽에서 여러 명의 발소리가 들렸어요. 김할아버지를 비롯해 마을의 노인 여러분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정희가 처음 보는 할머니도 계셨어요. 정희야, 그만해. 김할아버지가 숨을 헐떡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일은 묻어둬야 해. 왜요, 할아버지? 정희가 일어서며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잘못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때 정희가 처음 보는 할머니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나는 박철수의 아내야. 할머니의 목소리는 쓸쓸했지만 단호했어요. 정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박철수 씨의 부인이라니 그동안 남편의 죽음으로 고생하셨을 분이었거든요. 할머니. 정희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박철수의 아내는 정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내 아버지를 원망했어. 내 남편을 버리고 혼자 살아나왔다고 생각했거든. 하지만 이제 진실을 아셨죠? 아버지는 알고 있었어. 할머니가 정희의 말을 끊었습니다. 내 남편이 마지막에 한 말을 말이야. 정희는 할머니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할머니가 계속 말했습니다. 철수가 병원에서 죽기 전에 잠깐 의식을 찾았어. 그때 나한테 말했지. 태식이 형이 나를 구하려고 했다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까지 위험해질 뻔했다고. 정희는 할머니의 말에 더욱 놀랐습니다. 그럼 박철수 씨가 살아계셨다는 건가요?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결국 돌아가셨지. 김할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죽은 건 아니었어. 내 아버지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구조했거든. 정희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럼 왜 아버지를 원망하셨어요? 박철수의 아내가 슬픈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분이 풀리지 않았어. 남편은 죽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살았잖아. 누군가를 탓해야 마음이 편했던 거지. 하지만 나중에는 후회했어. 할머니가 눈물을 닦으며 계속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보면서 말이야. 그분도 피해자였는데 내가 너무 심했지. 김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묻어두자고 한 거야. 다시 꺼내봤자 아픈 사람만 늘어나니까. 정희는 담담히 마을 어르신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두가 알아야 해요. 아버지의 죄책감은 우리만이 짊어질 게 아니에요. 진실을 숨기면 아버지도 박철수 할아버지도 제대로 기억되지 못해요. 박철수의 아내가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이제는 진실을 말할 때가 됐어. 김할아버지를 비롯한 다른 어르신들도 긴 침묵 끝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진실을 이제는 꺼낼 때가 된 거였어요. 정희는 아버지의 시계를 꽉 쥐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따뜻한 햇살이 내려오고 있었어요. 이제야 아버지가 평생 짊어지고 살았던 무거운 짐을 덜어드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뒤 정희는 학교 교실에서 특별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광부 추모제를 준비하는 거였어요. 교실 한쪽 벽에는 아버지 윤태식과 박철수 그리고 그 시절 태백 광산에서 일했던 분들의 사진이 정성스럽게 걸려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 할아버지는 누구세요? 민수가 아버지 사진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우리 아버지야. 정희가 따뜻한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광산에서 열심히 일하시던 분이셔. 그럼 이분은요? 다른 아이가 박철수의 사진을 보며 물었어요. 아버지의 소중한 동료셨어. 두 분 다 우리 마을을 위해 열심히 살아주신 분들이야. 아이들은 진지한 표정으로 사진들을 바라봤습니다. 정희는 아이들에게 천천히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해요. 하지만 그 마음속에 가족과 동료를 향한 사랑이 있었다면 그건 죄가 아니라 삶의 무게예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 그게 바로 어른이 되는 거예요.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정희의 말을 들었습니다. 어린 나이지만 진정성 있는 이야기에는 마음이 움직이는 법이었거든요. 그때 교실 문이 열리며 어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어머니의 뒤로는 박철수의 아내 할머니와 김할아버지, 그리고 마을의 여러 어르신들이 함께 계셨어요. 모두들 손에 하얀 국화꽃을 들고 계셨습니다. 엄마, 정희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니는 정희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정희야,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영원히 진실을 모른 채 살았을 거야. 박철수의 아내 할머니도 정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너희 가족에게 미안했어. 이제야 제대로 된 추모를 할 수 있겠구나. 정희는 할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할머니, 저희도 박철수 할아버지를 기억할게요. 아버지의 소중한 친구로 말이에요. 김할아버지가 앞으로 나서며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오늘은 우리 마을의 영웅들을 기리는 날이야. 이분들이 계셨기에 우리가 이렇게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거란다. 아이들은 조용히 할아버지의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씩 앞으로 나와 사진 앞에 국화꽃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들, 감사해요. 아이들이 순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희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벅차올랐습니다. 이제야 아버지가 제대로 된 추모를 받을 수 있게 된 거였어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동료를 구하려다 함께 고통받은 한 사람의 광부로 기억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추모제가 끝난 뒤 정희는 도윤과 소영과 함께 마지막으로 태백산에 올랐습니다. 두 사람은 서울로 돌아가기 전에 정희에게 작별 인사를 하러 온 거였어요. 정희 씨 덕분에 우리도 많은 걸 배웠어요. 소연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실을 찾는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 줄 몰랐어요. 도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신 덕분에 좋은 결과가 있었잖아요. 이제 마을 전체가 치유될 수 있을 거예요. 정희는 두 사람에게 깊이 감사했습니다. 두 분이 없었으면 저 혼자서는 진실을 찾을 수 없었을 거예요. 정말 고마워요. 세 사람은 갱도가 있었던 자리를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이제 그곳은 더 이상 슬픔의 장소가 아니었어요. 두 사람의 우정과 희생을 기억하는 소중한 곳이 되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온 정희는 어머니와 함께 조용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평화로운 분위기였어요. 엄마, 이제 아버지 생각하실 때 마음이 좀 편하세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이제야 남편을 제대로 보낼 수 있을 것 같아. 그동안 너무 무거운 짐을 혼자 지고 살았구나 싶어서 마음이 아프지만 아버지도 이제는 편히 쉬실 수 있을 거예요. 정희가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창문을 열고 밖을 바라봤습니다. 태백산의 실루엣이 달빛에 비쳐 신비롭게 보였어요.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와 정희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스쳤습니다. 아버지, 정희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이제 진실을 모두 알았어요. 아버지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힘든 상황에서 최선을 다한 사람이었어요. 그때 바람 소리에 섞여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정희야, 고맙다. 정희는 미소를 지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야 아버지와 제대로 된 작별을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며칠 뒤 마을에는 작은 기념비가 세워졌습니다.
태백광산 희생자 추모비라고 적힌 비석 아래에는 윤태식과 박철수 그리고 광산에서 힘들게 일하다 돌아가신 모든 분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어요. 정희는 매일 학교에 가는 길에 그 비석 앞에 서서 잠깐 묵념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아버지, 저는 이제 당당하게 살겠어요. 아버지의 딸로서 자랑스럽게 살아갈게요. 이야기는 과거의 죄와 상처가 남아있더라도 그것을 마주하고 이해함으로써 진정한 치유가 시작된다는 메시지를 남기며 막을 내렸습니다. 정희는 더 이상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힘을 얻었어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도 오랫동안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아픔을 치유하며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달아주세요. 더 많은 이야기를 위하여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